우리가 어디 위험한 달 탐사나 화산 탐사할 때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탐사를 않잖아요. 뭐가 내려가나요? 탐사 로봇이 가서 먼저 이렇게 위험하니까 요걸 하잖아. 똑같아요. 걔네들도 어떡하 여기 못 내려와. 걔네들도 이 육신 가지고는 에고에 이게 휩쓸리면 이게 감염되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되게 뒤져버려 얘네들은. 그래 어떻게 되냐? 뭔가 이렇게 임무를 내려가서 누군가 수행을 해야 돼. 우리가 화성에다가 지금 이게 우주인을 내려보면 거기 가서 어떻게 화성이나 금성 달에다 내려주면 그냥 굶어 뒤지고 삼수 없어 뒤지겠죠. 당연하죠. 뭐 어떻게 해서 그래 궁여지출 어떻게 되냐? 로봇을 내려놓죠. 똑같아요. 쟤네들도 어떻게 했냐? 이제 최첨단화된 AI 로봇을 내려놔요. 이 지구에다가.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크레이더블. 이제 여기 이제 신적인 존재도 있죠. 영원 불멸의 존재들. 영반이 그 양반들이야. 천신계에서 내려온 그냥 신도 아니고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우리가 이 학이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신이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내려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내려와.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하고 틀리다.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다. 근데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면 AI 로봇이라는 게 나오면, 내가 인간도 아니고 AI 로봇이었네. 이제 그때 깨달아.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자아에 대한 이게 균열감이 이게 깨져요, 이게. 예전에 내가 이 하찮은 인간들을 다스리는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AI 로봇이었던 거야. 자, 그때 자기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좀 사고도 많이 치기도 해요. 자, 먼저 왜 이 얘기를 했냐? 먼저 천신들은 여기서 내려와서 직접 그걸 관찰을 못 해요. 왜? 그 에고나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로 죽어, 얘네들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돼. 그래, 어떻게, 여기서 그걸 갖다가 누군가 이게 하게도 직접 하면서 이게 임무를 이렇게 수행해야 할 존재들이 필요해. 사람의 육신을 하고. 그게 누구냐? AI 로봇이에요. 보통 이게 천신계에서 예전에 봤지만 AI 로봇을 안 써요. 왜냐면 AI 로봇을 썼다가 AI 로봇한테 당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정복당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학살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예 AI 로봇을 안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 병기에는 AI 로봇을 탑재를 안 해요. AI 기능을. 유일하게 AI 기름을 쓰는 게 12종 중에 2종족이에요. 예전에 말했지만 토끼 종족하고 원숭이 종족. 원숭이 종족은 얘네들은 학문이나 학술이 원체 발달이다. 학술을 자료를 이게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용도로만 써요. 그리고 이게 좀 저건데 이게 보면 이게 뭐라 하면 좀 약간 섹스 로봇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이게 토끼 종족은 거의 100%가 여자고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90%가 남자고 10%가 여자예요. 그러면 이게 성적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냐? 이게 섹스 로봇이 그 성적인 비례를 갖다가 이걸 갖다 맞춰줘요. 그 욕구를. 기본적으로 12종족은 다 섹스 로봇이 있어요. 근데 그 섹스 로봇이 섹스 AI를 쓰는 정도가 되는 건데, 토끼 종족만 섹스 AI를 쓰고, 이제 나머지는 다 로봇 기능을 써요. 이제 로봇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인데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로봇이고, AI는 자기가 경험을 쌓으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수행을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게 AI. 이게 로봇과 AI 여기서 확 갈라져요. 뭐 사람 이렇게 형상으로 똑같이 있더만, 형상으로 똑같이 있다고 해서 다 AI가 아니에요. 말하지만 AI는 자기가 직접 생각과 판단을 하고 창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인간보다 약하긴 한데 창조 기능까지도. 이게 AI과 로봇의 큰 차이예요. 로봇은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가끔가다 얘네들이 이게 해킹을 걸리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 말로는 이렇게 이게 좀비 PC라는 단어도 있고,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죠. 컴퓨터가, 다 천신계에서 내려온 문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괴리 현상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원천적으로 그걸 막아내는 기술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아요. 여기서 왜 얄리타를 왜 설명하냐면, 알리타 영화 보면 알리타가 어떻게 하냐. 알리타가 보면 그럼 얘가 AI인가요? 아니면 로봇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얄리타는 이 양반은 뭐냐? 이게 정확히 딱 6차원 존재예요. 그리고
온 몸이 이게 90% 이상 사이보그화된 인간이에요. 사이보그는 어떻게 하냐? 인체 조직이 과 기계가 합성이 된 게 사이보그예요. 자, 로봇은 인간 조직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죠? AI도 인간 조직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AI와 로봇과 기본적으로 이 세 개 부류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이보그는 원래 인간의 몸으로 있다가 장애가 되거나 이게 온 몸을 불신이 되면 최대한 이게 90% 이상 사이보그가 있고 한 30% 사이보그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50% 사이보그가 있고 크게 이게 30% 사이보그가 있고 50%온 몸이 50%가 사이보그가 되고 90%가 사이보그화가 된 사이보그 인간이 있어요. 여기서 얄리타 영화에 나오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사이보그화 됐어요. 보통 90% 이상 사이보그화 된 인간은 이 두뇌와 척추 기관하고 심장이나 잘해야 이제 거기서 이게 생식기 요 정도만 써요. 이제 나머지 장기는 다 버려요. 나머지 장기 몸은 다 버려 육신은. 이제 더 안 쓰면 두뇌만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뇌하고 자기는 인간 눈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하면 인간 눈까지 쓰는 데도 있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90%화된 사이보그라고 해요. 사이보그 돼서. 그럼 50%화된 사이보그가 있어요. 이제 50%화된 사이보그는 쉽게 말하면 우리 내장하고 여기 폐나 이런 내장, 생식기, 이 몸통 여기까지 인간의 몸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에 이제 나머지 팔이나 다리가 잘라지는 전쟁을 많이 나가면 군인들이 많이 팔다리가 잘리죠. 그럼 나중에 얘네들 갖다가 옛날 600만 불에 사나이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팔 다리가 다 잘린 보통 이게 군인들이나 용병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럼 팔 다리가 잘려. 이게 전쟁에 나가서 사고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를 갖다 기계에 몸을 달아줘요. 그러면 팔 다리하고 이게 움직이는 대부분의 그거를 갖다가 기계의 몸으로 이게 한 거를 50% 사이보그화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럼 이게 30% 사이보그가 있어요. 30% 사이보그는 내 전쟁 중에 팔이나 다리를 잃었어. 팔 하나 잃었어. 그럼 이게 30% 이하의 사이보그라고 해요. 팔 하나를 잃었어. 그럼 여기다 팔을 갖다가 기계에 몸을 달았어. 똑같이 오히려 인간의 팔보다 힘이 더 세. 이게 다른 팔다리는 괜찮고. 그럼 이걸 30% 이하 사이보그와 인간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이보그와 로봇과 AI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이터널스 라는 영화에 보면 먼저 얘네들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제 예전에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선지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을 닦다가 이런 신인데 절대로 늙지도 않고 몸이 파괴돼도 다시 복구가 되는 인간.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후대 전설 속에 팔이 딱 잘라면 팔이 여기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AI니까 팔이 딱 잘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D 이게 우주선에 3D 프린터 같은 거 있어. 그럼 그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품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보면 또 탱겨. 이제 예전에 이게 어디 무슨 신화 같은 데 하면 어떤 신이 팔이 잘렸는데 바로 팔이 막 나오더라. 이게 얘네들 보고 그죠? 기계니까 부품 이게 갈아 끼면 돼. 이제 부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3D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문명보다 훨씬 발달된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몸의 부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 재료를 갖다가 이게 녹여서 이게 금속 같은 걸 녹여서 하면 3D 프린터로 그대로 뽑아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품을 교환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래서 얘네들 몸이 파괴돼도 우주선에서 3D 프린터나 이런 기능, 자기 몸을 다시 이거를 갖다가 생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원 불멸하고 이게 팔이 잘리고 몸이 부동강이 나도 다시 살아나. 신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몸이 반절 짜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몸이 재생돼서 살아났더라. 얘네들 보고 오는 소리야.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이제 이크레이드 영화에 보면 보통 이크레이드 팀이 이게 3명, 6명이에요. 6명이 최고 이게 효율적인 팀이기 때문에 6명이 돼요. 그럼 거기서 각계 능력이 다 틀려요.
AI라서 뭐 다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 과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애 있고 뭐 저기 철학적인 게 뛰어난 애 있고 의술적인 게 뛰어난 애 있고 아니면 이게 엔지니어로서 뛰어난 애 있고 아니면 힘을 겁나 전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애들이 팀을 조성해요. 이제 이게 원래 저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크레드 그 팀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로 나온 게 예전에 뭐 뚜룰라이 뭐 이클립스인가 뭔가 뭐 이게 비슷한 뱀파이어 영화들이 나와요. 영원히 뱀파이어나 저기 영원히 죽지 않죠. 늙지도 않아. 그러니까 몸이 처음부터 저기 뭐냐 한 저기 13살짜리 몸으로 이제 저기 했는데 13살짜리 몸으로 계속 있는 거야. 자라지가 않아. 성장을 하지 않아. 왜? 13살짜리 AI 로봇으로 이 지구로 올 때 그 로봇을 세팅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 극 중에 보면 자, 15살짜리 한 저기 초등학생 정도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 하나가 있죠. 멤버 중에.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올 때부터 그 AI 로봇을 13살짜리 몸으로 해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잘하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늙지가 않아. 자, 이게 보시면, 저기, 무슨, 저기, 뱀파이어 영화에 보면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많죠. 애가 나중에 저기 있는데 애가 늙지를 않아. 성장도 않고 그런 애들이 많죠. 그리고 능력은 천재적이야. 그런 애들이죠. 이런 다른 팀들이에요. 보통 이게 천신계에서 이거는 먼저 토끼 종족에서만 이거를 내려줘요. 왜냐면 기술이 12종족은 토끼 종족밖에 안 돼. 아니, 이게 영화 보니까 뭐, 다른 영화 보니까 뱀파이어 다른 애들끼리 싸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